그럼 먼저 간밤 주요 뉴스와 지표들 함께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폭도 작지 않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다시 좀 더 불안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역대 최고치로 1분기를 마감했던 뉴욕 증시, 2분기는 조정으로 열고 있습니다. 나스닥 0.95%, 1% 가까이 빠졌습니다. 16,240.45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존스는 1%, S&P 500도 0.72% 하락하면서 5,205.81로 장을 마쳤습니다. 핀비즈맵 바로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S&P 500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특히 좌측 상단의 빅테크들, 대체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상당히 새빨갛게 떨어진 건 역시 테슬라입니다. 둔화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테슬라, 간밤에 4.9% 또 급락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30%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간밤에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줄 거란 예상 속에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모으면서 뚜껑이 열렸는데요. 결과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38만 7천 대에 그쳐서요.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8.5%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고 계신데 지금 간밤에 발표된 1분기 인도량 줄어든 정도가 그야말로 가장 긴 막대죠. 테슬라로서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차량 인도량이 줄어든 거인데다가 그 감소폭이 큽니다. 그리고 2022년 3분기 이후로 가장 적은 인도량이고요. 최근에 계속 줄어들어온 월가의 전문가 전망치 45만 7천 대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테슬라는 모델3 차량의 부분 변경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생산 라인 가동 속도가 늦춰진 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고요. 또 저희 매일 중동 관련해서 전해드리던 소식이죠. 예멘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선박들이 돌아가는 항로,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난달에 독일 공장이 화재로 공장 가동을 잠시 못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 자체가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부진에 영향을 줬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 모닝라이브에 나왔던 한지영 연구원의 의견처럼요. 월가에서도 어쨌든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선 AI 회사이기도 한 테슬라가 결국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지금의 슬럼프를 탈출할 거다. 오히려 지금이 테슬라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핀비즈맵 가서 좀 보시면요.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 골고루 빠졌다는 것 보여드렸는데요. 페이스북 정도, 메타 정도만 1%대로 상승해서 좀 도드라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알파벳을 비롯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들의 가격대에 대한 부담이 고금리 장기화 불안 속에서 조정세로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종목판으로 함께 가보면요. 저희 종목판에서는 늘 우측 상단에 문제적 종목 보여드리는데요. 또 다른 전기차 업체죠. 리비안도 간밤에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보다 더 빠졌습니다. 5.2%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사실 리비안도 간밤에 1분기의 차량 인도량 발표했는데요. 월가 전망치보다 많은 13,588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건 13,000대였기 때문에 시장 전망을 웃돌았는데 정작 올해 생산 목표는 57,000대로 변함이 없었다는 것에 투자자들은 더 주목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가 예고된 가운데 1분기 인도량이 이 회사는 늘었는데도 연간 전망은 변함이 없다는 게 오히려 실망을 이끌어내면서 5.2% 급락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3월 20일 FOMC 정리회 회의 이후로 이대로 6월에 금리 내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3번은 착착 되겠다 했던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후에 뜨거움에 가깝게 나오면서 6월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고금리에 대한 불안이 고개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물가와 금리 전망 가늠하는 중요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 노동부의 2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2월 구인 건수 880만 건 수준입니다. 한 달 전과 유사한 수준이고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망에 부합은 하지만 그러니까 고금리 불안을 더 자극하지는 않지만 아직 크게 냉각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연준 위원들도 잇따라 약간 시장을 다독일 수 있는 내용의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메리 데일리 총재와 클리블랜드 연은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 둘 다 모두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는 3번은 될 걸로 본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금리 가 보시면요. 네, 간밤 금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상당한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예상에 부합했던 구인 보고서와 연은 총재들의 괜찮아, 내릴 거야 발언들이 시장을 좀 진정시키면서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마감 전에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도 어쨌든 둘이 대화를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오후에 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시작됐던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방금 보신 것처럼 대체로 1% 안팎씩 3대 지수 하락하면서 시장 마감했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대화 내용,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조율된 이번 통화, 왜 지금인지, 왜 지금 나온 발언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어떤 면에서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잠시 후에 조용찬 소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보시겠습니다. 국제 유가. 네, 브렌트유 보시면 거의 지금 $90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브렌트유 1.75% 오르면서 88.94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1.72% 오르면서 85.1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 확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의 앙숙입니다. 원래 앙숙이죠. 영사관 폭격 이후로 서로 수위 높은 경고를 주고받으면서 양국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과 징벌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원유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유 시설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최대 정유소 중에 한 곳인 타네코 정유 공장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드론 충돌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현지 당국은 이 지역에 날아든 드론을 전자전으로 무력화했고 화재는 20분 만에 진압됐다고 밝혔지만요. 네, 정유 시설에서 20분의 화재는 상당히 큰 겁니다. 네, 피해 규모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불안이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에너지 관련 주가는 계속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유가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중동 지역의 상황과 함께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꼭 봐야 할 뉴스와 지표들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